한 남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20대 남성이 저렇게 하얀 승용 차량, 굉장히 고급 차량이라고 하는데 뭐 이유도 없이 발로 차는 저 모습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저 벤틀리라는 차량 뭐 저도 고급차인 건 알고 있는데 뭐 얼마나 고급차인 거죠? 그러니까 2억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돼요. 가격이요? 기본. 예. 네. 그래서 뭐 2억대부터 시작해서 차종에 따라서 좀 고급종들은 뭐 그러니까 한 4억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가기도 하고 예. 그렇고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서 보통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짝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발로 찼다, 네. 또는 어디 찍혔다. 그래서 이제 찌그러졌다 그러면 이제 뭐 통상적으로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펴서 네. 수리를 해서 이렇게 판금한다 그러죠. 예, 판금 도장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급차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교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좀 부품값이 이제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수리비 엄청나게. 예, 이게 이제 뭐 보험협회 내에서도 좀 말이 많긴 하죠. 외제차를 꼭 외제차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안에 이제 그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보니까 뭐 한 4천 내지 5천 정도 수리비가요?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차량 한 대 값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또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이 차하고 동급 차량을 또 이제 렌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수리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렌트비도 또 상당히 또 많이 또 지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이 남성이 뭐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주치감경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무슨 주체 고의 범죄인데 저거 보시면은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보이세요? 몸도 잘 가누는데. 예. 죽지강경할 사안은 아닌 거고 뭐 네. 형사적으로는 이제 재무훼손죄예요. 그러니까 재무훼손죄라는 게 형량이 이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재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고 변제가 됐느냐는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형량에 있어서 예, 예. 형사 사건에서 이제 재무훼손죄로 조금 이제 좀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요. 그렇잖아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 근데 저것도 저 피해 차주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름 감안은 많이 해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 차주 얘기가 뭐냐면 네. 이거 공식 업체 그러니까 저 벤틀리 공식 저 수리하는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천정부지로 나온다. 실제 그렇거든요. 외제차들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리비 좀 낮추기 위해서 사설 업체에서 그냥 수리를 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봤더니 4천에서 5천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저거를 왜냐면 저 벤틀리 서비스 센터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뭐 7, 8천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 제 나름대로 수리비도 낮추고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변제를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변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네. 저 사람의 가해자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량은 변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네네. 설사 뭐 형량에 대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으니 예. 제일 중요한 건 수리비를 적정한 선에서 변제를 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거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수리비가 엄청난데 이 지금 가해 남성이 대학생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벌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강제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송찬호 앵커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네. 갚아야 되잖아요. 예. 변제가 똑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잖아요. 네. 뭐 통장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없다. 그럼 못 받는 겁니다. 그거는 민사적으로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해자가 네네. 분명히 한 5천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 못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물손괴로 기소되는 그 형사사건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 나왔어요. 피해액이. 근데 변제를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럼 민사상 변제가 안 돼, 합의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한테 5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입혔는데 편제가 하나도 안 됐다. 네네. 그럼 어떡합니까? 구속해야지. 아, 그렇군요.